안녕하세요. 자, 실전 모의고사 1회 두 번째 시간 10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볼 수 없는 거. 자, 우리 삼강행실도에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이보할지라는, 즉 이보가 손가락을 끊다라는 제목의 그런 글입니다. 이보는 즉 용안현 사람인데 그 아버지 태방이 사오나온 병을 얻어, 여기 사오나온 하면 뭐예요? 사나운 병을 얻어서, 사오나온 병, 거의 죽게 되니 구하여도 효용이 없어. 즉 일야에 우더니, 밤낮으로, 즉 밤낮으로 아버지 병이 차도가 없으니까 일야에 우더니 밤낮으로 울더니 꿈에 중이 고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꿈에서 중이 나타나 고하여 말하길, 니로되 하면 말하다 라는 거고요.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가히 좋아하리라. 자,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가히 좋아하리라. 누가 말한 거야? 스님이 말한 거죠.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좋아질 거다. 보가 즉시 놀라 깨달아, 즉 즉시 놀라 깨어나서 손가락을 잘라 약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바치니, 여기 바짜오니 하면 객체높임이죠. 즉 아버지께 바친다,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고, 즉 바짜오니 하면은 아버지께 약을 만들어 드리니 라는 얘기죠. 아버지 병이 즉시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태도예요? 효죠. 효를 이야기한 그런 글입니다. 1번 사친이효, 그렇죠? 즉 부모는, 여기 사자는 섬기다라는 뜻이야. 일사가 아니라 섬기다. 즉 부모는 효로 섬긴다, 맞고, 견의수명은, 즉 견의수명 하면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구한다 이런 의미고, 따라서 이 글과는 관계없죠. 오히려 살신성인의 그런 태도로 아버지를 구했어요. 정답은 2번 혼정신성. 무슨 말입니까? 곧 밤에는, 즉 혼 하면은 밤에는 잠자리를 봐드리고, 신 새벽에는 이제 잘 주무셨는지 살핀다. 그래서 혼정신성, 효를 말하고 있고, 자, 반포지어 까마귀의 효다. 그래서 즉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10번의 정답은 2번. 자, 11번 고려가요 3호곡이죠. 고려가요 3호곡입니다. 우리 고전문학은요, 제목이 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즉 어머니를 그리며 쓴 노래인데요. 특징이 있죠. 자, 보면 호미도 날이지만, 즉 호미도 날이지만 낮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즉 낮이 호미보다 더 잘 든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아버지도 어이여신 말하나, 이때 어이여신 말하나이라는 얘기는 어버이이시지만 이 말이죠. 아버지도 분명히 어버이시지만 위덩더둥성, 후렴구죠. 고려가요는 항상 이런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고요. 아무 뜻이 없고, 즉 리듬감을 위해 집어넣은 것이고요.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즉 어머님처럼, 괴다 하면 사랑하다죠. 그래서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미를 아버지에 비유한 것이고요. 그리고 낫을 어머니에 비유해서, 비록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호미와 낫에 비유해서, 즉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 따라서 아소니마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1번 별칭은 언놀이고요. 외워요. 언놀이. 고려사의 이름만 전하는 목주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 3호곡은 부전가요인 목주가의, 부전가요라는 건 뭐냐면 이런 3호곡처럼 노래 가사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스토리만 알려져 있고 그 노랫말은 전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부전가요라고 하는데, 그런 부전가요 목주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목주가도 목주 지역의 효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주가의 영향을 받았다. 2번 고려가요의 일반적 형식과는 달리 비연시다. 자, 비연시라는 얘기는 1년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고려가요는 대부분 뭐예요? 분절체거든. 그래서 청산벽곡 같은 것도 8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이렇게 분절체인데 가끔 사무곡처럼 단연체, 그러니까 비연시 1년 만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 사무곡이나 또 이상곡 이런 것들이 대체로 즉 유구곡 이런 것들이 즉 1년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번 어버이의 사랑을 농기구에 비유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함께 칭송, 요게 틀렸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칭송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를 칭송하는. 아버지는 개털이고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보는 어머니를 칭송하는 거죠. 정답은 3번. 19체 향가의 낙구가 아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과 아소니마가 유사하다. 이 말은 뭐냐면 19체 향가의 낙구에는 감탄구, 아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고려가요에서 이와 같은 후렴구에 영향을 주었다. 감탄구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답은 3번. 자, 띄어쓰기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띄어쓰되, 즉 조사에서 붙였습니다. 단어별로 띄어쓰되 조사에서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죠. 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방금 뭐라고 했냐면 띄어쓰기의 원칙은 단어마다 띄어쓰는 거야. 단어마다. 그죠? 단어마다 띄어쓰는데 단 조사는 붙인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띄어쓰기를 할 때 일단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단어마다 띄우는데 즉 조사는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콩과 심다 별개잖아. 띄어야지. 그리고 대, 바, 지와 같은 말은 주의하자고 했지. 이때 대라는 말은 의존명사 대도 있고 니은 대라는 어미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애를 일부러 넣어보면 콩 심은 대에 콩이 나고 되니까 대는 의존명사다 이거지. 그리고 대와 콩 역시 띄어야 되고, 자, 콩나다라는 말은 없지. 콩과 동사 나다가 만났으니까 띄어야지. 그러면 팥 심은 대도 팥과 심은 그리고 대. 그 다음 팥 난다.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여기서 대라는 의존명사, 이 대는 뭐뭐에를 넣어봐서 콩 심은 대에 콩이 나고 팥 심은 대에 팥이 난다 라는 의미죠. 13번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은요, 바로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 한자, 즉 여기 다규자와 몸기자가 들어가면 이게 배우자를 의미하는 배자입니다. 따라서 상배하고 표현을 하죠. 정답은 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14번부터 15번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개떡이라는 이런 비어를 쓰고 있으니까 해학성을, 김유정 소설의 특징인 해학성을 엿볼 수 있죠.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툭툭하게라는 말은 그냥 보기 좋게 생긴 그런 모습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그러니까 아직 점순이 발육이 안 좋은 거야. 남은 잘도 헌추리도 그것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게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갔다. 자, 헐없이 하면 영락없이 감참해 갔다고 했는데요.
이 소설은 김유정의 이 본범이죠, 본범. 대릴사이를 화제로 삼은. 자, 여기 점순이를 향해서 감참해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감참해는 최고급이죠. 즉, 맛이 좋고, 보기 좋은. 즉, 따라서 여기서 나는 점순이가 헐없이 감참해 같다라는 얘기는 점순이를 나는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점순이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어요. 즉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지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근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이때 파는 흠이죠. 흠이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점순이가 쾌활하고 그리고 활동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개빡을 쳐서 흙수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자, 시점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러면서 나의 점순이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어요. 점순이를 감참해같이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점순이의 외모에 대해서도 결국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4번 윗글과 서술 방식이 유사한 것 뭘 찾으면 돼? 비록 이 글이 본범이라는 소설이지만 여기서 중심되는 건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점순이의 외모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묘사를 찾아야죠. 1번 낭떠러져 있던 곳에는 돌이 쌓여 있다. 양쪽으로 갈리어 위아래로 각각 둘씩이나 전부는 4개인데 한 개의 층층대가 대개 17, 8계단이요. 길이는 58척으로 양가에 놓인 것과 가운데 뻗친 것이 있다. 자, 1번도 결국에는 묘사를 했어요. 그죠? 층층대에 그 주변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때요? 객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명에 가까운 객관적 묘사를. 2번 인류가 지금까지 이뤄낸 서적의 양은 막대하다. 그러면서 옛날에도 서적이 많다는 걸 오고서, 그래서 남아수독 오고서다 해서 이는 다독,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또 한우 충동, 책이 얼마나 많은지 소가 땀을 비질비질 끌 만큼, 비질비질 흘릴 만큼 그렇게 책이 많다는 것 한우 충동이라 하죠. 자, 한우 충동이나 오고서는 모두 다독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자,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써서 오늘날에서는 이런 표현으로는 이해하기도 안 될 만큼 서적이 많아졌다. 결국 옛날에도 서적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적이 많다. 대조의 방법을 썼죠. 대조. 옛날과 오늘의 서적의 양에 차이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서적의 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음 3번 가을의 대지에는 열매를 맺어놓고 쓰러진 자네가 굴러있다. 쓸쓸하고 안쓰럽고 엄숙한 자네 위를 검시하듯 맴돌던 찬바람은 어느 서슬엔가 사람들 마음에 부딪혀와서 서러운 추억의 현을 건드려주기도 한다. 역시 묘사인데요. 쓸쓸하고 안쓰럽고 엄숙한 자네, 또 검시하듯 맴돌던 찬바람, 어때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묘사는 묘사인데 3번은 주관적 묘사를 드러냈으므로 우리가 점순이의 외모를 말하는데 주관적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주부가 술상을 차려왔다. 술상이래야 유리컵에 담은 노란 술과 오뎅 접시뿐이다. 덕기는 병호가 그 큰 컵을 들고 벌떡벌떡 다 켜기를 기다려 물어보았다. 병호는 오뎅을 반이나 덤뻑 떼물어서 우물우물 씹느라고 미처 대답을 못했다. 병호는 씹던 것을 삼키고 말문을 열었다. 즉 4번은 곧 서사죠.
즉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서사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 15번. 기억에 어울리는 말 그랬습니다. 내 눈에는 영락없이 맛 좋고 예쁜 감참회처럼 보인다. 근데 가만히 점순이를 묘사한 거 보니까 썩 그렇게 미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나의 눈에는 점순이가 예뻐 보인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제 눈에 안경이다. 정답은 1번이죠. 우리 거정문에 돌적이 하면 어울리지 않는 걸 말하고요. 만만찮기는 사돈집 안방이다 하는 얘기는 자리가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얘기는 겉이 좋아야 내용물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5번에 1번. 자, 16번으로 가죠. 기억 리을을 고쳐 썼는데 바르지 못하는 것. 먼저 기억을 보면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공기를 환기하다 밑줄 치고. 자, 우리 환기라는 말이 이미 환기라는 말이 공기를 바꾸다라는 뜻인데 공기를 자주 환기하다 하면은 환기시키다 하면은 환기가 이미 공기를 바꾼다는 말인데 앞에 공기를 쓰면 이는 뭐가 돼요? 중복된 표현이 되죠. 중복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를 빼버려야죠. 아니면 환기를 빼고 공기를 자주 바꿔줘야. 기억. 요즘 같은 때는 환기를 자주 해야. 잘했죠? 2번.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선생님이 전망이다라는 말 없다고 그랬어. 전망이다가 아니라 전망하다 혹은 전망되다. 즉 전망하다, 전망되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앞에는 반드시 부사 뭐뭐할 것으로 전망하다, 전망되다. 따라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고쳤죠? 한 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든다. 자, 여기서 시간은 걸리다라고 해야죠. 시간은 걸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시간은 걸리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리고 비용과 노력은 들다라고 어울리죠. 그런데 3번에 보면 들고 든다 하고 같은 동사를 반복했으니까 잘못 고쳤네요. 정답은 3번. 4번.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쓴 손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사어와 절대로라는 부사어는 결코라는 말과 함께 부정어가 와야죠. 부정어가. 그런데 지금 뒤에 즉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왔으니까 이는 반드시 하고 긍정문에 쓰는 반드시라는 말로 바꿔줘야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17번.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클로즈업. 자, 우리 시나리오 용어 중에서 클로즈업은 뭐죠? 화면 확대. 그래서 어떤 긴장감을 주거나 또는 관객의 시선을 요구할 때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흥수의 방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흥수, 가방을 내려놓다가 멈칫하는 흥수, 책상에 놓여있는 새 컴퓨터. 자, 흥수는 아버지와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다투어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치워버렸는데 그걸 몹시 화를 내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책상에 새 컴퓨터를 놓아둔 거예요. 결국 이 새 컴퓨터는 아버지가 즉 흥수에게, 아버지 광도가 흥수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랑이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고 이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보면요. 우리말의 풀이가 잘못된 거 여러 차례 출제됐던 건데요. 잘 봐.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야. 길의 가장자리.
그리고 우리말 갓길은 길은 길인데 가장자리의 길이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뭐 안전선, 뭐 희게 또는 뭐 이렇게 점으로 또는 노랗게 이 길의 맨 이 가장자리에 즉 안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즉 갓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갓길. 반면에 길 바깥에 뭐 이렇게 풀이 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라면 이 길 바깥에 이렇게 즉 단정하게 깔아놓은 아스팔트 길 바깥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길섭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구별해야 돼.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고지식하다 하면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고 곰살궂다 하면 성질이 다정하다. 그래서 곰살궂게 군다 하면은 다정하게 굴다. 자, 모름지기라는 말은 마땅히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서술어와 함께하죠. 19번. 다음 중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다음 시와 같은 것.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즉 윤동주의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결국 어떤 태도죠? 매우 절대 순수를 지향하는, 즉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절대 순수를 지향하는 거죠.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즉 작은 그런 불편함에도 작은 어떤 피해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했으니까 굉장한 연민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결국 순수한 절대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죠. 즉 순수한 생명 사랑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소명의식이 들어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즉 여전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바람이 스치는, 여기서 바람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부정적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오늘 밤이죠. 이 밤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국을 가리키는 거고, 따라서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윤동주에 처해 있던 일제강점기의 그 세월은 밤이고, 그리고 바람이 즉 별을 바람에 스치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드러낸 거죠. 자, 따라서 결국 현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소명의식을 드러낸 것, 이걸 찾아야죠. 1번,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며 밑줄치고, 헐어진 성터는 곧 내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이야. 그러면서도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결국 그런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던 때를 생각하면서 즉 분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번에 한영훈의 찬송은 님에 대한 절대적인 예찬이지. 그래서 제목 그대로 절대자인 님에 대한, 물론 이것을 조국으로 볼 수도 있고 절대자로 볼 수도 있고 부처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예찬을 드러낸 거죠.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달려난 금결입니다.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야? 금결은 아주 고귀하고 순수한 그런 존재란 얘기야. 그러면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즉 영원히 이 말이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이라는 얘기는 육지가 바다가 될 때까지 곧 영원히라는 거야. 영원히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해서 바로 그 절대자에 대한 즉 예찬을 담았습니다. 3번은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별을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 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자, 따라서 이는 이 소시민의 자의식을, 즉 나약하고 또 사회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소시민의 자의식의 고백이죠. 반면에 4번은 포도는 달빛 있으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농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결국 여기서 달빛은 포도를 익게 하는, 달빛은 포도를 연글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죠. 그래서 달빛이 드러내는 그 생명력을 이 시는 매우 감각적으로, 즉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해서 매우 감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모더니즘 계열의, 장만영은 이와 같은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볼까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거. 자, 이런 경우는 상황을 잘 봐야 돼. 상황을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특히 높임에 맞게 언어 예절에 맞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면, 상황 파악이 돼야 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즉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죠. 먼저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예, 철수야, 내 아버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손자인 철수는 할아버지에게 뭐야? 압존법을 지켜 말을 해야지. 압존법이란 건 뭐예요? 즉 가족관계나 사제지간에서 자식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말하거나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선배를 말하거나 이럴 때 비록 그 대상이 나보다 윗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윗사람이니까 일부러 낮추어 표현하는 걸 압존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높임을 써서는 안 되고 아버지 가게에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됐지? 그 다음 이번엔 회사예요. 회사에서는 압존법을 지키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모두 높여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김명호 씨, 박 과장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형사원의 입장에서는 박 과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하고 시를 써서 높임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결국 20번 문제는 언어 예절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압존법을 지켜 말을 해야 되지만 즉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 직장에서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 즉 가정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사제지간에는 압존법을 지키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몇 점이나 맞았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일단 문제를 15분 안에 푸세요. 알겠어요? 20문제 15분. 항상 요 룰을 지켜야 돼. 20문제 15분 안에 풀고. 사실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한 회분을 설명하는데 1시간은 소요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는 실전처럼 즉 15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재고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점수가 몇 점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고 또 시간이 없어서 틀렸거나 아니면은 또 제대로 풀었는데 뭔가 판단이 잘못됐거나
지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독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요령이 없다거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